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방산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대한민국 충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감사드리며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북한을 방문했고, 이는 푸틴의 지난해 방북 이후 9개월 만에 공식 접촉입니다. 이번 방문은 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행 점검과 트럼프의 휴전 제한 논의가 목적입니다. 루덴코는 조약 비준을 대표하며 북한 당국자와 만났고,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우크라이나 내포로 송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군은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의 휴전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추가 조건을 요구했고, 북러 협력 강화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월 15일 러시아 군용기 다수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케이데스트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 20분경 군용기 진입을 확인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전술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는 교신을 통해 훈련 목적임을 밝혔고, 영공 침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러중 군용기가 케다이트를 무단 진입한 바 있습니다. 케다이트는 군용기 조기 식별을 위한 구역으로 국제 관례상 사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반복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고, 트럼프의 북한 관계 개선 발언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군사기술의 척도는 독창적 기술 확보에 달려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5세대에 근접한 성능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 공개 이후 한국의 항공기술력은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미국 F-35의 레이더 결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중시험 중 F-35 레이더가 먹통이 되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레이더 기술 강국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반면 KF-21의 S 레이더는 미국을 능가하며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5 도입국들은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으나 검증 미흡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F-35 도입 축소와 KF-21 추가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성능은 획기적 도약을 이뤘고, 스텔스 기술도 급성장하며 완전 스텔스 전투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KF-21은 4.5세대에서 점진적 개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의 스텔스 개발을 의심했으나, 신기술과 특허, 공개로 방산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 자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의 무기 의존을 유도했지만, 한국은 모든 핵심 기술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KF-21 레이더에 감탄하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은 S 레이더 개량을 진행 중이고, 지라갈륨 단자 3200개로 탐지력이 160%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탐지 범위를 3배 확대하며 스텔스 형상 식별이 가능합니다. KF-21은 핵심 항전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고, 지라갈륨 반도체 개발로 기술 자립을 이뤘습니다. 전술 자산과 무기 체계를 국산 링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F-35 레이더는 1500개 지라비소 단자를 사용하지만, KF-21은 이를 압도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시연회에서 6대 적기를 추적 격추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F-21 독자 개발은 방산 역사상 최고 선택으로 평가받고,
무기 국산화율은 90%에 도달했습니다. KN은 함재기와 전자전기 모델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블록 2 스텔스형 개발을 공표했고, 정밀 폭탄과 철매 미사일 운용이 기대됩니다. 7년 내 파생 모델 완료로 공군 전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경험은 적지만 훈련기 노하우가 풍부하고 신속한 개발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의존은 6%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한국의 성장 속도를 인정했고 스텔스 기술에 특히 놀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스텔스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성공했습니다. KF-21은 5세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4.8세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F-3으로 6세대 개발을 자랑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했지만 50조 원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회의적입니다. 한국은 5세대를 착실히 발전시키며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과 개발진 덕분에 국방력이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이상 대한민국 충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젤렌스키 트럼프와 오늘 연락. 미뤄간 대화 듣기 원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부분 휴전안에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19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인프라 공격을 받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프피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알렉산더 스터 핀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연락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러 정상 간대화 내용에 대해 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 대해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다음 회담에서는 부분 휴전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프라와 에너지, 해상 교통로 안보에 관한 논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군 관계자, 기술팀 등 기술적 논의에 참여할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에너지 인프라 휴전과 관련해 약속한 발언은 불충분하다며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인프라,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러시아가 바로 지금 민간 인프라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당국도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 무인기, 드론, 이 지역 병원 2곳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 서남부 크라스노다르주 카카스카야 지역의 한 석유 창고를 공격.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 타이완. 중국의 2027년 침공 대비 연례훈련의 연도 명시. 타이완이 중국의 2027년 침공을 가정해 올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서 연례 한광훈련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의 침공 연도를 상정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광훈련은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광훈련은 지난달 실시한 고위급 간부 대상 워게임. 내달 5에서 18일 진행되는 지휘소 훈련. 오는 7월 9에서 18일 계획된 실병력 동원 야외기동 훈련 등 3단계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유사시 지휘 개통마비에 대비해 각 작전구가 독립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탈중심화 훈련,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무력 침공을 가정한 즉시 전쟁 대비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2027년 침공을 한광훈련 시나리오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과감한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국방부는 전날 공개한 2025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에서 타이완군의 비대칭 전력예비군, 전력 강화 등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국방예산이 국내 총생산 대비 3%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달 타이완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군용기 13대와 군함 10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6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및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군은 최근 F-16V 전투기와 P-3C 대잠 초계기가 중국판 잼Q-9 리퍼로 불리는 첨단 무인기, 드론, 궁지-2분화 우전-12대를 모니터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